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무척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언니 이름은 유나였고 동생만 있는 저를 친언니처럼 잘 챙겨주고 정말 편하게 대해주던 언니였어요. 유나 언니와는 같은 과가 아니었지만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지게 되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저에게 옷을 골라달라며 옷가게에 데리고 갔죠. 언니는 이 옷 저 옷을 보여주며 어떤 게 자기에게 어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엔 언니는 피부도 하얗고 늘씬해서 뭘 입어도 예뻤는데 굳이 한 개만 골라달라고 해서 그 중에서 제일 화사해 보이는 옷으로 골라줬어요. 그날 이후 언니랑 제가 수업이 겹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덜 만나게 되었어요.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보내다 보니 따로 만나서 수다 떨 시간도 없어졌죠. 더군다나 졸업 후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 더욱 만나기 힘들어졌죠. 그 후 저는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언니랑 지냈던 시간들을 어느새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언니와 함께 갔던 식당이나 카페를 지나게 될 때면 언니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만큼 유나 언니는 한때 친언니처럼 다정한 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과 동기를 만나면서 그 동기로부터 소식 하나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유나 언니 소식이었어요. 유나 언니는 대학 때 저하고만 유독 친했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대면대면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유나 언니 소식을 다른 친구에게 듣는 게 조금 놀라웠죠. 그 친구가 말하길 유나 언니는 지금 인스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그런 거랑은 멀리 떨어져 살아서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친구가 알려준 대로 인스타에서 유나 언니를 찾아보았습니다. 와, 팔로워가 40만 명이 넘고 사진 속 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연예인 같았더라고요. 언니네 집, 언니네 차, 언니 옷이나 구두, 가방, 그 모든 것이 완전 셀럽이었어요. 유나 언니가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 내심 궁금했습니다. 나랑 다닐 때는 평범한 언니였는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언니에게 내가 누군지 밝히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하루가 지난 후 언니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역시나 유나 언니는 저에게 너무 반갑다면서 우리는 일주일 후에 만날 약속을 정했죠. 언니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소개팅에 나가는 것처럼 설레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간 연락 한번 못한 것도 미안했고요. 언니를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을 때 멀리서부터 보이는 언니 모습에 놀라고 말았죠. 언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아주 반갑게 절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예전 언니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소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자신을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편이고 조용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SNS 상에서 이렇게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게 처음엔 잘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언니에게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졌다면서 애써 웃어 보였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잘 안 하긴 했지만 어머니까지 돌아가셨으면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했을까 하고요. 언니는 제 물음에 그저 오랜만에 연락해서 부담 주기 싫었고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상을 치렀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예전으로 돌아간 듯 추억을 이야기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무슨 일을 할까 무척 궁금해졌죠. 언니에게 묻자 그냥 디자인 계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만 했습니다. 디자인이라. 언니는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 회계학 전공인데 어떻게 디자인 쪽 일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오랜만에 만난 언니가 불편할까봐 말았어요. 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와서 언니 인스타를 보면서 언니가 예전보다 밝고 더 예뻐 보여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을 때 그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도 미안했죠. 그러다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유나 언니에 관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회계학과 그 유나 언니 말이야. 그 언니 인스타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차가 한 달 사이에 바뀌었어. 그리고 언니네 주방 사진 말이야. 조금 인위적이지 않아? 이쁘긴 한데 그 가스레인지가 사용했던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 저는 이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까지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유나 언니가 거짓말로 사진을 올린다는 건가 해서요. 땡땡아, 그동안 유나 언니한테 관심 많았구나. 네가 그 정도로 언니를 좋아한 줄 몰랐네. 저는 반어법으로 그 친구가 더 이상 유나 언니에 대해 의심이 간다거나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날 그 소리를 들었던 탓일까요? 저도 집에 와서 언니 인스타를 더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물론 언니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사진 한 장 한 장을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 밤에 자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요. 이유나 씨 아시죠? 지금 이유나 씨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있습니다. 좀 와주셔야겠는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밤중이었지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언니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의사 말로는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일단 깨어나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몹시 좋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가족이 있으면 연락을 취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언니 핸드폰을 받아들고 전화번호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눌러보니 엄마라고 되어 있었는데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고 2번을 눌러보니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다음 번호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부 상에도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모조리 일 관련된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는 대학 때 그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언니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하니 더 미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나를 2번에 저장해 놓았더니 그 사실이 좀 의아했죠. 언니를 처음 발견했다는 사람이 주인집 아주머니라고 했으니 그 아주머니에게 말해서 언니네 집이라도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대로 찾아가니 언니는 아주 작은 지하 원룸에 살고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언덕배기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요. 주인집 아주머니 말로는 이조차도 월세가 밀려 집에 찾아왔다가 언니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옮긴 거라는데 분명 지난주에 봤던 언니 인스타그램 속 집 사진이랑은 너무 달랐습니다. 언니 집에는 명품은커녕 옷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그저 낡은 컴퓨터 한 대, 책상, 그리고 작은 냉장고, 화장품을 담아놓은 상자 정도만 있었거든요. 침대도 어찌나 낡았는지 버려도 누가 안 가져갈 것처럼 생겼고요. 저는 언니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는 소식에도 놀랐지만 언니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집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대체 언니는 어떻게 산 거야? 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으니 답답해도 언니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언니네 집에서 나오려던 찰나 언니 책상에서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액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 우리 아빠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보고 또 봤습니다. 분명 아빠가 맞았고 어떤 예쁜 아줌마랑 언니 이렇게 3명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입고 있는 옷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언니에게 골라줬던 그 옷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나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고요. 언니 책상에 있던 사진도 휴대폰으로 찍어서 아빠에게 보냈고요. 아빠에게 유나 언니는 어떤 존재일지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무서운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아빠는 유나 언니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지금 위독한 상태라는 걸 들으시고 갑자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나 언니네 엄마랑은 저희 엄마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분이라고 하더군요. 두 분 사이에 아기가 생긴 줄도 모르고 헤어지셨고 아빠는 바로 저희 엄마랑 결혼하신 거였고요. 유나 언니네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셨던 과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하셨고 결국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될 무렵 유나 언니의 존재를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간간히 연락하며 지내다 저희가 같은 대학교에 가게 되고 더 이상 계속 만났다가는 지금 가정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신 연락하지 말자고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사진을 찍으신 거고요. 저는 아빠의 말을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을 숨기신 것도 놀라웠고 분명 유나 언닌 제가 아빠 딸인 걸 알았을 텐데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언니네 엄마가 죽었을 때 한 번만 와달라고 아빠에게 연락했는데 아빠가 가지 않으셨대요. 가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도 잘 못해줬는데 무슨 염치로 가나 싶어서 가지 않으셨고 언니는 그때 이후로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이야기를 마친 뒤 다시 언니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왔어요. 이틀이 지난 후 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상태였어요. 언니는 다행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고 저한테 고맙다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언니는 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대학에 왔을 때 이미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저랑 잘 지내고 싶어서 저랑 같은 수업도 신청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찍는데 제가 골라주는 옷은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제가 골라주는 옷을 입고 찍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랑도 연락을 안 하기로 했으니 저랑도 다시는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게끔 저한테 일부러 연락도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언니는 디자인 회사 회계팀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다 재계약이 안 돼서 편의점부터 고깃집 알바까지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네요. 삶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대요.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다가 하루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한 장을 올리고 멘트를 한 줄 썼는데 거기 누군가가 하트를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니 그것에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모델하우스에 가서 사진을 찍고 명품을 빌려서 입고 차는 남의 차 앞에서 내 차인 양 찍고 그렇게 하나둘씩 찍어 올리다 보니 자기에게 하트를 눌러주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자신의 어두운 환경도 가릴 수 있어서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었대요. 하트 받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중독된 듯 그런 사진을 올리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신 연락 안 한다고 했는데 아빠가 아시게 될까 두려웠지만 반쪽 가족이라도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고 왠지 모르게 의지가 되었대요. 그런데 한편으론 저를 만나고 나서 평범하게 잘 사는 제 모습에 자기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거짓말로 사진 찍어 올리는 삶에 자괴감이 들어서 살기가 싫어져서 그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멍한 표정을 지으며 덤덤하게 털어놓는 언니의 삶 이야기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 언니가 제 친언니였다니.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까지는 제가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 언니는 그저 저에겐 좋은 언니였을 뿐이니까요.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 모든 사실을 알았어도 언니가 싫어지지 않고 밉지도 않고 오히려 연민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제가 너무 감성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딱 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롭게 산 언니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언니가 앞으로의 삶은 가족과 함께 살며 아빠의 사랑도 받고 동생인 저와 재밌는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그러기 위해 저는 지금 엄마가 있는 저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디 엄마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해 주셔서 언니가 반쪽 가족이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